특히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주된 이유는 그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런 환경이 생겼다 생각을 해요. 애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멀쩡한 차를 팔고 외제차를 사야 된대요. 다른 사람한테 멋지게 보이고 싶어서. 애는 그거를 보고 자라니까 내 기준이 없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꾸그라는 플랫폼에서 아이들에게 과학을 쉽고 재밌게 알려주고 있는 친구 같은 과학 선생님 엑소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부모님이 선행학습 이런 걸 많이 안 시켰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한글을 못 썼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 지금도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얘 되게 바보구나, 문제알구나. 근데 저희 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학원을 안 보내고 선행학습을 안 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냥 방치한 게 아니라 아빠랑 낚시를 하고 간다거나 등산을 한다거나 그러면서 저는 굉장히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었고 그런 경험들 자체가 메타인지를 많이 키울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다른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속도는 굉장히 늦었어요. 정확하게 속력이죠. 속력은 되게 늦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와서 제 또래 친구들이나 주변 나이대 동료분들을 보면 대부분은 속력이 아무리 빨라도 방향이 다 잘못됐거든요. 저는 거북이처럼 느리지만 올바른 방향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부모님 덕분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게 누군가 인생에서 진짜 올바른 행복의 길이라면 대개는 북한으로 가요. 다른 방향으로 가요. 그러면 300km면 가는 거리를 800km, 1000km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개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고 있고 저는 그나마 다행인 게 부모님의 교육관 덕분에 그때 당시에는 선생님한테 많이 혼나기도 하고 문제하라고 낙인을 찍혔지만 지금 돌이켜봤을 때 그때 저의 그런 경험들 덕분에 좀 방향성이 빠르게 잡힐 수 있었고 그 방향성 덕분에 지금의 속력을 낼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우리 자녀한테 누가 지금 이걸 가르치고 있고 누구는 엄마는 어디 학원 보내고 누구는 이 시기에 이걸 해야 되고 누구는 영어 유치원해야 되고 이런 정해진 공식이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는. 근데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 공식을 주입할 시기에 조금이라도 아이한테 다양한 경험을 시켜줘서 이 아이가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파악해서 내적 동기를 많이 심어주게끔 해주는 그런 환경들 이런 것들을 많이 조성해 주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아이뿐만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 사람들 모두가 행복해지는 방법은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특히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저는 딱 하나라고 꼽을 수는 없겠지만 가장 주된 이유는 그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비교, 멸시, 질투의 문화 때문에 이런 환경이 생겼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애 보고 금수저네, 야 되게 부럽다 이러고 누구 보고는 아휴 저 흙수저 쟤는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이러고 그리고 애가 좀 잘하면은 애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멀쩡한 차를 팔고 외제차를 사야 된대요. 다른 사람한테 멋지게 보이고 싶어서. 애는 그거를 보고 자라니까 내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구 아들내미는 어디 과학고에 갔네, 누구 딸내미는 어디 의대 합격했네, 또 좋은데 만족하면은 그게 만족이 될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데 취직하면은 또 누구 아들내미는 어디 청약이 당첨됐대요. 누구는 무슨 또 어디 외제차를 샀대요. 끊임없이 계속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은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삶의 행복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남한테 좋아 보이는 거. 내가 뭔가를 올렸을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를 많이 받을까? 어떻게 하면 조회수를 많이 올릴 수 있을까? 이런 기준이 되니까 결국 죽을 때 후회를 하거든요. 내가 그때 그거 하고 살 걸. 대부분 이렇게 후회를 한대요. 근데 최소한 저는 지금 자라는 알파 세대만큼은 그렇게 키우지 말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올바른 방향성을 잡아주고 남 기준이 아니고 내 기준의 행복을 찾아서 그렇게 가는 게 행복한 융합형 인재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으로서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고 두 번째로 이제 자주 만나는 선생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죠. 그 기저에는 사실 대한민국의 이런 공교육 또 사교육 이런 문화들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녀한테 너가 가지고 있는 꿈 버려 라고 말씀을 해라고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개 대한민국 사람들의 꿈 하면요 직장이에요. 직장. 판사, 변호사, 검사, 선생님, 과학자 이런 명사로서의 꿈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실 아무리 좋은 기업을 가고 어디를 가도 이 평생 직장의 개념이 없거든요. 사실 지금 대한민국 소위 좋은 기업에 가도 50대도 못하고 다 이제 희망 권고사직이나 정년퇴직을 하거나 최근에는 40대 초에 지금 권고사직을 하고 있대요.
근데 지금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지금 급변하고 있거든요. 유전자가 이 기술이 나와가지고 특정암은 치료율이 90%가 넘어요. 암을 이제 정복하는 시대도 오고 있는데 뭐 중입자 치료 이런 것도 나오고 있고 이제는 150, 200살까지 산대요, 소위 전문가들이. 근데 내 정년은 짧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연금은 또 많이 내야 돼, 우리 잘하는 애들. 내가 버는 세금의 60, 70%는 나라에서 뺏어간대요. 대한민국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인구가 지금 역피라미드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 시기에서 사실은 부모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꿈이라는 게 명사로 묶이면은 그 자녀는 그걸 달성하는 순간 사실 멈춰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꿈을 버려라. 그 대신 이게 진짜 다 버리는 게 아니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동사로서의 꿈을 만들어줘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다양한 경험을 해서 내가 지금 좋아하고 잘하는 것들을 많이 찾아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사람들 앞에 서는 걸 되게 좋아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노홍철 형님 같은 그런 스페셜리스트 1등 관종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걸 묶어보면은 과학자로서 1등이 못됐지만 사람들 앞에 서서 과학을 쉽고 재밌게 알려주는 그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한 분야의 1등 스페셜리스트는 못 되지만 이걸 교집합으로 묶은 제너럴리스트로서 1등을 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꿈이 과학을 아이들에게, 대중들에게 쉽고 재밌게 알려줄래요. 이게 제 꿈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꿈을 지금 달성했고 달성하고 있고 달성할 거예요. 그러니까 ING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동사로서의 꿈을 아이한테 심어주고 심어주면은 그 아이는 30년, 40년짜리 꿈이 아니라 150년, 200년짜리 영원한 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남 좋아 보이는 삶이 아니라 진짜 내가 좋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이 한 명 한 명이 모두 이런 융합형 인재가 된다면 자기도 행복하고 이 한 명 한 명이 수십, 수백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들로서 클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살아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미시적 또는 거시적으로 봤을 때 모두가 다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 저의 교육 방식이고 이게 저는 점점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교육과정도 보면 2028년에 개정되는 거 보면은 수능이 점점 무너지는 체계로 가고 있어요. 또 가장 단적으로 제 매출이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부모님 후기도 되게 좋아하고 아이들도 되게 가치관이 많이 바뀌고 그런 것들이 증명해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경험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제 아는 분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재밌는 일인데 아들한테 이제 좋은 호텔, 그다음 식사 맛있는 걸 해주고 막 코스로 쫙 놀다 왔는데 우리 아들 뭐가 제일 재밌었어? 이렇게 궁금한 거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애가 한 말이